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공유해주신 교육부 자료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교육정책 문제점 중에서 특히 수요자 요구 반영 부족,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들하고 또 개선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을 보면요. 교육정책이라는 게 실제 수요자들,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님, 또 교사분들, 더 나아가서는 고령층이나 다문화 가정 같은 이 다양한 필요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이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각 사례별로 원인이 뭔지,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걸 좀 진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개선 방안이나 세부 계획들이 있는지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볼까요? 학생들이 가진 진로나 흥미는 다 제각각인데 교육 과정이 너무 똑같다, 획일적이다. 그래서 학습 동기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좀 배우는 재미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이런 획일적 교육과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강화, 이걸 이제 개선 방향으로 잡았어요. 아, 맞춤형으로요? 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고를 수 있게 고등학교별로 평균 한 12개 이상, 그 정도 진로 연계 선택 과목을 열고요. 또 대학처럼 듣고 싶은 과목 듣는 고교학점제 있잖아요. 네네. 이걸 안정적으로 도입해서 학생 중심의 어떤 학습 경험을 넓히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학생 개개인을 좀 더 지원하는 방향이네요. 네. 다음은 학부모님들 얘기인데요. 이게 정책이 자꾸 바뀌는데 정보를 얻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정책을 믿기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아, 네. 정책 소통 미흡 문제. 이것도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소통 채널 다양화 및 정례화. 이걸 개선 수단으로 내놨습니다. 소통 채널을 늘린다.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정책 설명회를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열고 또 주요 관심사, 고교학점제나 평가 방식 같은 거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 답변 100개 정도를 딱 모아서 Q&A 자료집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오, Q&A요? 네. 그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 방식으로 쫙 뿌려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좀 신뢰도도 회복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불안한 걸 좀 해소하려는 노력이네요. 근데 또 교육에서 소외되는 그룹은 없는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가 바로 그건데 장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일반 학생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네, 맞아요. 컨텐츠 편중성 문제죠. 이걸 해결하려고 포용적 컨텐츠 개발 확대를 추진합니다. 핵심은 장애 유형별로 시각, 청각, 지체장애 이런 특성을 다 고려해서 학습 자료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아, 유형별로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쓰는 보조 공합기기 있잖아요. 그거랑 잘 연동되게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수교육 지원센터랑 현장 교사분들이 같이 진짜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드는데 좀 중점을 두는 거죠.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가도록 세심하게 접근하는군요. 아, 이런 접근성 문제는 또 고령층 학습자에게도 있더라고요. 디지털 기기 쓰는 게 어려워서 평생 학습 기회를 놓치고 참여율 격차가 벌어진다. 이른바 디지털 격차 문제죠. 맞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해력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어요. 고령층 학습자분들께 1대1로 기기 사용법 알려주는 디지털 튜터 지원 같은 거요. 아, 튜터제. 네. 그리고 온라인이 좀 힘든 분들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강좌도 같이 열고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범 사업을 하면서 효과를 보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같이 가는 거군요. 소외 문제는 또 지역적인 것도 있잖아요. 저소득층이나 농촌어촌 학생들은 진로 체험 기회가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길 찾기가 어렵다. 이런 진로 탐색 기회 불균형 문제도 나왔네요. 네, 이 진로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균등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 진로 박람회나 기업 현장 방문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늘리고요. 또 다양한 분야 전문가랑 학생들 연결해주는 멘토링 시스템, 이것도 구축하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멘토링이요? 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랑 연계해서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요. 단순히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군요. 방과후 학교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약간 돌봄 기능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나 어떤 역량 개발 요구를 채워주지 못한다.
프로그램 획일성 문제죠. 네, 그래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 제고 이걸 추진하는데요. 예체능이나 교과 심화뿐만 아니라 뭐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형 수업 같은 거요. 이런 걸 도입하는 통합형 방과 후 학교 모델을 좀 확산시켜서 학생들 선택권을 넓히고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학교 안팎의 자원을 다 쓰는 거네요. 한편 성인 대상 평생학습은 주로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니까 실제 산업 현장 요구랑 좀 거리가 있다, 실효성이 낮다, 이런 산업 연계성 부족 문제도 있군요. 그렇죠. 이 문제는 산업 수요 기반 평생학습 재편, 이걸 개선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기업들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듣고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요.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맞춰서 단기 집중 과정 같은 걸 운영한 거죠. 아, 실무 중심으로? 네, 실무 역량 형상에 바로 도움이 되도록요. 이건 고용노동부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평생 학습이 진짜 활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언어 장벽 문제도 있네요. 다문화 가정 학부모님들 아무래도 한국어가 서투르시니까 학교 공지나 자녀 학습 정보 얻기가 힘들다. 이런 정보 접근 장벽 문제요. 네,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다국어 정보 제공 및 소통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학교 안내 자료 같은 걸 베트남어, 중국어 포함해서 최소 6개 언어로 번역해서 제공하고요. 6개 국어요? 와. 네, 그리고 학교랑 가정을 이어주는 통역이나 상담 지원 인력, 그러니까 이중언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서 소통을 좀 원활하게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부분을 좀 만들어주는 거군요. 비슷한 맥락에서 성인 문해교육도 이게 실생활이랑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냥 글자 읽고 쓰는 걸 넘어서 뭐 금융거래라든지 건강정보 이해 같은 실제 능력이 필요한데 교육 내용이 그걸 못 따라간다. 이런 실용성 부족 문제. 네, 맞아요. 그래서 생활 문해교육 내실화를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이나 건강 검진 결과표 보는 법, 아니면 간단한 법률 문서 읽는 법 같은 거요. 아,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네요. 그렇죠. 이런 실생활 적용 중심 컨텐츠를 개발하고 학습자 개개인 필요에 맞춘 수업을 설계해서 교육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10번째인데요. 교육 현장의 또 다른 중요 축이죠. 교사분들. 학생들 수준이나 요구가 워낙 다양한데 이걸 만족시킬 교수 학습 자료가 부족해서 수업 설계가 어렵다. 이런 교수 자료 부족 문제입니다. 네. 교사분들 고충도 크죠. 이걸 해결하려고 교수 학습 컨텐츠 개발 및 공유 시스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교사들이 직접 컨텐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요. 선생님들이 직접요. 네. 그리고 교원 전문 포털 같은 곳에 우수 수업 자료를 쉽게 올리고 또 다른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해서 교사 전문성도 높이고 수업 질도 같이 개선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오늘 이 교육부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요. 정말 학생부터 학부모, 고령층, 다문화 가정, 또 교사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적이 보이네요. 그들의 실제 필요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들, 수요자 중심이라는 원칙을 실현하려는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인상 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정책의 효과라는 건 뭐 현장의 필요와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느냐에 달린 거겠죠? 오늘 이야기 나눈 여러 개선 방안들이 그냥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요. 꾸준한 실행, 그리고 점검, 또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본 여러 수요자의 목소리 외에도 혹시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교육 정책이 앞으로도 귀 기울여야 할 아직은 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그런 또 다른 중요한 요구는 없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